오늘 또 한 번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보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곧 파괴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의 실수. 이것이 완전히 프랑스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배가 침몰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전히 좋아할지 볼 것입니다. 위기가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실패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항공모함이 일본과 중국과의 군사 갈등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 한 고위 경영자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41.5억 원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은 제 혈압이 올라갔고 머리 뒤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연합은 극좌 세력과 협력하여 조기 총선에 대한 과감한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프랑스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혼란에 빠뜨렸고 새로운 미국 전선, 극우 정당이 프랑스의 조기 총선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습니다. 스카이뉴스는 7월 9일 현지 시간에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새인민 전선, 젠PF은 18벽을 확보하여 가장 큰 정당이 되었으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조직 설립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와 주요 장관들의 성격과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PF는 권력 장악을 위해 그들의 후보들을 집권 정당인 르네상스와 통합하여 총선 투표 전날까지 제1당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182표를 얻었지만 정부 구성에 필요한 289표에는 한참 모자란 NPF는 8일 현지 시간에 우파연합, 집권 블록과 접촉하여 총리를 뽑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NPF는 법적으로 독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장관 두 자리를 모두 맡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9일 총리 가브리엘 아탈의 사퇴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대규모 계획을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90%의 소득세와 강력한 기업세를 부과하여 다음 3년 동안 정부가 연간 1,500억 유로를 추가로 지출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11.65유로에서 14%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식품, 전기, 가스, 휘발유와 같은 일상 필수품의 자의적인 가격 인상은 금지됩니다. 연금 연령은 64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원자력 제거 정책이 시행되어 정부의 녹색 에너지 투자도 크게 지연될 것입니다. NPF는 또한 난민이 비자와 거주권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법 이민자가 프랑스에서 출산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출산한 사람들에게 보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이 3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국회를 선택했으며 NPF에 전체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 혼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프랑스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는 방식입니다. 프랑스, 녹색 선거가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정당이 이 나라에서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흔들려 국회가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우리는 그곳에서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첫 선거에서 거의 절반의 지지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차 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제 모든 후보를 분류하고 남은 후보들만 남겨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우파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내각이 변경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대로 남겠지만 그의 내각은 변화할 것입니다. 르네상스 당은 부스입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선거단이라고 불립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진보당, 민주당 등은 서로의 후보 그룹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143석을 차지했습니다.
본래는 3개의 입장이 있었으면 압도적인 수의 후보가 있었겠지만 좌파와 극좌파가 연합했기 때문에 많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 집권당은 168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극좌 인민전선의 첫 번째 투표에서 승리했으며 세 번째 위치인 핑크색 18벽을 차지했습니다.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내각은 권력을 잡고 있지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전체 권한을 맡기라고 하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마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줘 보십시오. 우리는 1위에 있지만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당신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나눠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당신은 전부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건 세계의 당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 이 연합이 파벌을 형성하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만해지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지만 가정해봅시다. 40만 유로 이상, 수입은 600억 원이 될 것입니다. 600억 원 이상의 수입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면 세금은 90%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약 500억 원과 400억 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590억 원을 버는 사람과 600억 원을 버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면 결국 그들은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막대한 세금을 지불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500억 원까지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600억 원을 벌면 540억 원의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60억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그렇다면 돈을 벌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연간 1,500억 유로를 지출해야 하므로 정부 예산에서 25조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기업세를 높이십시오. 현재까지 최대 25조 원입니다. 세율을 크게 인상하면 이러한 기업이 여전히 있을까요? 600억 원 이상. 그러나 기업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이 자금을 철회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이 금지됩니다. 모든 지정된 일상 필수품, 식품과 석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나요?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피에르는 혁명 후 권력을 잡았습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 파리에서는 우유가 완전히 사라졌고 소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 직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14%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14%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글로벌 연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4세 세대의 정년을 낮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6세부터 일하게 하자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왜 원자력 발전소를 제거하려는 정책이 있는 건가요? 녹색 생태 에너지당과 연합하여 그들의 논리를 듣고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녹색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연관성과 이민 법률 수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배를 타고 오는 걸까요? 하지만 병이 나면 무료로 의료 치료를 받고 거기서 다른 자녀를 낳으면 프랑스에서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받고 시민권과 영주권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영주권을 빨리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흡입하지만 여러분은 파괴되지 않을까요? 이 파괴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라크 출신이지만 프랑스가 아니라 모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1951년에 모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우선이다. 좌파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요? 저는 2012년에 진간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많이 본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2012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두가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모두가 우선이다 과 같은 것을 한다면 누군가는 이를 표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른 방식은 인간이 먼저입니다. 우선 저는 이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공산주의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회당에 참여했지만 2008년에 당을 떠났습니다. 사회당이 너무 어리석어서 좌파당이라는 새로운 당이 생겼습니다. 이 당도 너무 약해서 프랑스당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프랑스에 있는 모든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당을 설립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치당들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사회당, 공산당, 녹색생태당, 인민발전당, 사회연합 등과 같은 당들이 차례로 새 인민전선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2024년에 새로운 당으로 탄생했습니다. 저는 그리스의 붕괴 과정이나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정치에 전문적이지 않은 저로서는 아르헨티나의 붕괴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프랑스는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의 파괴를 보면 한국의 좌파들이 샤람이 먼저 오고 나서 소득세와 기업세를 인상해야 한다 오고 말할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 정말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항공모함 공격 그룹이 사라졌습니다. 서태평양, 중국의 정보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전투그룹은 남중국해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바시 해협을 지나 필리핀해에 출현하여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군함과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교통의 임원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에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전투그룹이 7월 9일 필리핀해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배치되었고 일본은 해상 자위대의 구축함을 파견하여 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055형 구축함 선동, 예난 항공 구축함 및 0491 호엔천을 포함한 다른 군함이 미야코지마에서 남동쪽으로 520km 떨어진 곳에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무라사메 급 구축함 아케보노가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모함 전투그룹이 배치된 동시에 중국은 해상경비대의 순찰선도 센카쿠 제도 10개 섬에 파견하여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군함이 중국 군함을 발견한 순간 중국의 순찰선 1303이 사망 항공대를 데리고 센카쿠 제도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는 법에 따른 주권보호 활동입니다. 중국의 무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양보안청은 호위함을 파견하여 두 사이의 해상 대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날 체결된 일본 필리핀 상호 접근 협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협정을 체결한 후 일본 자위대는 필리핀에 배치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반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최근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중국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냉전 시스템에서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과 중국 간의 이런 대립은 점점 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즈벨트 항공모함은 말라카를 떠난 후 남중국해에서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선동이 7월 8일부터 대규모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분노하면서 늑대가 이 숲의 지배자라고 말하고 현재 태평양 밖에 있습니다. 왜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잠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후 선동은 내가 선두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최근 일본의 또 다른 콘크리트 섬이 그들의 영해에 침입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무라사메에 대해 말하면 그들의 수량은 여기만이 아니라 생고섬에서도 보입니다. 중국 해양 경찰의 군함들이 그들 쪽에 서려고 시도했으며 적어도 2대의 경비함이 그들의 영해에 진입하여 또 다른 도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무튼 중국은 이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만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서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공격해온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가 많은 것을 말하지만 좌파는 최근 100년간의 역사만 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 심지어 5,000년의 전체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2022년 말의 세 번째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북한의 가장 큰 강도 그룹이 200kg의 금괴를 강탈하여 150억 원을 김정은의 통치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 소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 북한 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대규모 공공자금 도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은 김정은의 통치 현대화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대 3천만 달러와 약 4조 1,50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많은 북한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베이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김정은이 북한 군대 현대화를 위해 조성한 약 1억 달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중국에서 신형 무기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자재와 기술, 특히 CNC 기계 도구를 수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당의 최고위 인사 중 한 명이며 핵심 인물이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군사자재 밀수와 같은 사업을 담당하는 자금 책임자가 명령을 받은 후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 군대의 무기를 현대화해야 하며 특히 러시아에서 무기를 제공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자금이 중국으로 송금되었다고 추가했습니다.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지 아니면 계좌로 송금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들은 도난당한 금액을 고려할 때 중국 내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군사보안국의 일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일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은 평양에서 발생한 자금 횡령 또는 금융사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인물이 징계 조치를 받을 가능성으로 도망쳤던 것 같다고 덧붙이며 이 인물이 제3국, 예를 들어 미국으로 명령을 받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금 도난 사건은 2016년 인민무력부 수장으로부터의 자금 도난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대규모인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군대의 현대화 및 신형 무기 생산 계획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며 김정은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15억 원의 자금을 꺼내 무기를 제조하겠다고 한 김정은은 무기 제조 기계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중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군사보안국의 최고위 인사는 그 돈을 챙기고 최근에 도망가라, 김정은지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군사 공장을 보면 매우 현대적인 기계들이 많고 아주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화 장비가 현재 100대가 구매되어 송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억 달러, 3천만 달러. 그는 그것이 자신의 보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확신합니다. 45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금이 없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150억 원 가치의 200kg 금괴가 도난당한 것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해당 금액의 3배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3배의 금액이며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남성욱 교수는 한국에 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못하는데 미국이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에 갔을 가능성이 높으며 김정은의 긴장 수준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정은의 건강에 추가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북한의 무기 개발 일정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